안녕하세요. 2021 청년 리빙내 해커톤 청년이 만드는 도심의 내일 전체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대전대학교 링크 사업단 안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팀이 참가하고 계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팀들은 팀명을 그 유튜브에 채팅방에 조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1시 20분 시작해서 바로 팀 협업과 혁신에 대해서 특강을 듣고 다음은 동구 관광 정책에 대한 특강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뉴딜 사업 현장 특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성일 사무국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오정동 현장과 그다음에 오정 상생하우스, 오정 창의 공작소 이런 오정동 코스를 직접 탐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창의 공작소에서 저희가 버스를 탑승해서 다시 청년 벙커로 오는 안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 청년 리빙 해커톤 청년이 만드는 도심의 내일 오늘 현장 설명회에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시러 오정동 지역공원센터 신동호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벙커는 잘 아시겠지만 군 요새로서 활용되는 것인데 원래 이 건물은 지하의 민방위 대피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덕구의 박정년 구청장님께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이 벙커를 여러분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카메라로는 잘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내부를 잘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청년 벙커라고 하는 대덕구 내에 박기태 청춘목공소 소장님께서 이 전체를 청년 벙커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또 시설을 관리하고 또한 임대하는 그런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것을 현재 민간,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대덕구에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이 청년 리빙 해커톤이라는 제목을 갖고 선문대학과 대전대학과 선문대학 링크 사업단에서 우리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여러분이 해커톤을 통해서 이 해커톤이 뭐죠?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다 아십니까? 의미를? 그래서 해커는 잘 아시겠지만 해킹, 인터넷 해킹하는 그런 용어에서 톤은 마라톤, 매라톤 그 마지막 두 글자를 이어서 한 건데 마라톤을 하듯이 어떤 이슈를 갖고 깊이 이렇게 탐색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일종의 그 학습 내지는 창업,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입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현장에 지금 10여 분이 참석하셨고 또 온라인으로 20-30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사업지구에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지구가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좋은 정책 대안을 발굴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사업계획 혹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학습의 기회가 되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아마 2-3시간 동안 현장과 벙커에서 계획되는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지구 현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정동 지역공원센터 신동호 센터장님께서 저희 이번 현장 설명에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팀 협업을 위한 재원과 혁신 쌓기 전략이라는 특강을 갖고 해커톤 에반젤리스트이신 신규병 대표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해커톤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접속을 해 있었을 텐데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열심히 해커톤을 함께 하신다는 반갑네요. 저는 해커톤 에반젤리스트로 국내 이제 해커톤 문화를 많이 전파하고 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커톤이 진행이 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커톤을 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GB 아세요? RGB? RGB가 뭐예요? 예, 색을 나타내는 건가요? RGB는 색의 3요소가 아니라 빛의 3요소입니다. RGB를 색으로 덧칠하면 탁한 색이 되죠. 근데 빛으로 빨강, 그린, 그리고 파랑 이렇게 세 가지 빛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밝은 빛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해커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그 팀 안에서 같이 잘 어우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자기의 가치를 잘 어우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해커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 뭐 식욕, 성욕, 수면욕, 뭐 기타 등등 욕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 이런 부분에 욕구를 느끼고, 또 나아가서는 최고의 욕구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욕구는 잘하시네요. 써 있어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자아실현, 자기의 내면의 욕구를 잘 들여다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리빙랩 해커톤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문제시하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항상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의미를 찾는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뭐냐면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혼자서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커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의 해답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답은 우리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을 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또 새로 배워야 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해커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커톤을 통해서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면 서로에게 배운다는 부분이에요. 같이 RGB로 하나의 좋은 빛을, 밝은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도 구성주의 교육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국영수, 이렇게 국어 잘하는 친구랑 영어 잘하는 친구랑 수학 잘하는 친구랑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함께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서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각자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서로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협력 모델로 좋은 부분들을 찾아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의 목표를 같이 만들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팀워크. 이야. 제가 좀 이따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들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대단히 적어요. 우리 특히 이번에 리빙랩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팀 내에서도 잘 찾아야 되고, 그죠? 나아가서는 시장에서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워크를 잘 만들려면 뭐가 중요하죠? 또 맞출 수 있을까? 팀워크를 잘 하려면 피드백을 잘 해야 됩니다. 서로. 보통 우리가 소통이라고 그러죠. 소통.
우리 항상 소통해요. 부모님과도 소통하고 친구들과도 소통해요. 근데 왜 싸워요? 뭐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왜 싸울까요? 예.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리뷰에서 나온 피드백에 대한 얘기인데, 피드 주는 거,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알려주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줘야 되냐면, 그냥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그게 어떠한 영향을 주위에 미치는지, 우리 팀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지각을 했으면 몇 분을 지각했고 그게 팀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지적질하죠. 꼰대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친절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시를 할 수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 에이브람 링컨, 그 남북 전쟁에서 그 되게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제 그 전쟁에서 남부군을 막 이렇게 무찌르고 쫓아가서 완전히 무찔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장군이 쫓아가서 그 무찌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에이브람 링컨이 겁내 화가 난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화난 거를 편지에다가 써놓고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대요.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라는 제시를 못할 바에는, 지금 이제 도망가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서 작전을, 그 장군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아니면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세요. 그게 피드를 잘 주는 방법이에요. 또한 받는 방법, 백, 리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꼭 직장 상사와 뭐 직원, 팀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받아야죠. 네. 부모님이 얘기를 할 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친구들이 얘기할 때도 뭔가 나한테, 물론 부족한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완장을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발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세요.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그거를 내가 한번 왜 저분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부모님이 아니면 동생일 수도 있고, 그죠? 지나가는 꼬마가 나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피드백을 받았으면 이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냥 그대로 수긍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어떠한 제시를 했어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당사자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도 실제로 그 삶은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같은 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의견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쉽죠. 말로는 참 쉬워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잖아요. 항상 감정이 기복이 있죠. 네. 오늘
뭐 집에서 혼나고 나왔어. 밖에 나와서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항상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또한 상대방은 상대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대단히 중요한 팁인데 만약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정기적이라는 거는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놓고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이게 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7시 정각이 되면 나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네?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왜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오래 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 받을 준비가 돼 있든지. 네. 자, 이걸 지속적으로 할 때에 되게 일을 하거나 뭔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정기적인 시간들을 갖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면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더 짧아지면 우리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하되 그 시간을 좀 더 줄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바로 서로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요. 비즈니스를 할 때는 과거에는 이제 수직 체계 구조죠. 위에서 이렇게 복명하달하는 그런 구조였죠. 과거에는 어떤 사회였어요? 과거에는 제조나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관리가 필요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듯이 주입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기 좋은 사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했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롭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혁신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을 원하죠. 자, 그래서 서로 수평적인 구조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조별과제, 협업이 되게 힘들어, 나 혼자 할래?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 사회 안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수직 하달 구조의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나 엔터테인먼트나 창의적인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는 시장에 대한 니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시장에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상명하복으로 쭉 전달하려고 하면 전달이 오래 걸리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팀원들 사이에서 녹아 들어가서 필드에 대한 얘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고 함께 뛰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시장의 변화나 시장의 요구사항들을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도 지금은 프로덕트 오너나 어떠한 제품 중심의 오너가 대표나 이런 수직 구조의 그 하이라키 구조라고 해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서클 구조로 많이 구조화되고 있어요. 또 서클 구조의 단점도 있어요. 누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빠져나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지금은 이 두 구조를 잘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조직에서나 지금 여러분들이 팀을 협업해서 만들어갈 때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
예. 목표를 세우는데 과거에는 그 목표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KPI, 예. KPI라고 성과 관리를 성과 지표에 대한 그 요구 사항들을 되게 많이 조직에서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결국에는 이 리빙 내 해커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지 팀 내 목표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하셔야겠죠.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돼서 적용하는 것까지, 또 나아가선 그걸 통해서 자아 실현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어요. 네. 자,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하고 사람마다 그 목표 의식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함께할 때에 그렇다면 이 목표를 성과 지표로만 달성하려고 하면 참 사람들은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룰을 만들면 그 룰을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 같은 걸 참 잘 찾아내요. 그래서 KPI로 했을 때 성과가 100%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목표한 100%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KPI를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적당히 한 8, 90% 하는 거를 10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오브젝티브 앤 키 리절트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티브, 목표,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기부여를 가능한, 이게 수치화되지 않는 비전잉에 가까운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 리절트는 과거에 얘기했던 KPI, 지표화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몇 개를 했고 얼만큼 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옛날부터 방학 동안에 생활계획표 짜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우리가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작성하는 방식이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작성해야지 서로 나중에 와서 뒷말을 안 해요. 동의를 하고 처음에 목표를 정해놓고 얼만큼 하자라고 했을 때 서로에 대해서 말 바뀌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KR 관련해서는 책도 있고 나중에 뭐 사회에서 업무를 할 때에도 대단히 도움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KR과 KPI, 우리가 성과지표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해나가고 이 달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성과지표를 나타낼 때에 과거에는 성과만 가지고 중요시했다고 하면 지금은 비전이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더 필요하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서로에게 성과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커톤을 여러분들이 1박 2일 동안 뭐 2박 3일 동안 또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아이데이션, 우리의 가설을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쭉 해나갈 텐데 그 과정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걸 통해서 뒤에 있나요? 예, 성과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과 자랑. 2주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받듯이 1주마다 우리는 뭘 잘했고 그동안 뭘 했고 서로 같이 한 부분들이 뭘 잘했는지, 각자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못한 부분이. 하지만 잘한 부분들을 더 얘기해주고 스스로 얘기했을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다시. 자, 해커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해커톤은 지금 기업들이나 사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종의 워크숍이라고 보면 돼요. 기업에서 하는 워크숍인데 워크숍 과거에는 이제 놀러 간다라는 개념이 더 많았고 친목도 뭐 이런 게 더 많았잖아요. 근데 워크숍도 비즈니스의 일환이고 여러분들 이제는 워크숍을 주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예. 평일에도 가고 싶지 않아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분위기가 실제로는 워크숍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러 가는 겁니다. 해커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설정, 가설을 세우고 어떤 과정들을 앞으로 해나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린하다라는 거는 빠르게 변화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드에서 시장 정보를 얻고 그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다시 한번 배워서 적용을 해보고 하면서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향후에 해커톤을 통해서 나온 가설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나갈 건지, 해커톤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뭐 3개월뿐만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도 있고요. 예, 성과 자랑을 통해서 나아가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더 좋죠. 예, 그리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서로 오늘 너네들은 뭘 할 거고 서로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일이 있어서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내보자. 매일매일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자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한 것들을 하나씩 넘겨서 진행한 포인트를 찾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뭔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해커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일스톤을 잘 잡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한번 주기적으로 팀과 협업하는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커톤만 보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내가 문제를 접근하고 협업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초기 스타트업들은 문제를 항상 혁신하잖아요. 그리고 찾아서 그걸 해결해서 가치를 만들 때 그게 돈이 되고 그 돈이 엄청난 부가가치가 될 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꼭 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여기 리빙랩 해커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랩 해커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혁신하는 문제를 찾고자 할 때 본인 스스로도 혁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하고 이제 관련된 책이에요. 한번 보세요. 기회 되면 더 원띵이라는 책은 내가 스스로 변화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혁신을 계속 쌓아나가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트위터 창업자 그리고 스퀘어라는 창업을 한 잭 도시가 쓴 책인데 비즈니스에서 거대 기업과 싸워서도 절대 지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혁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읽어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해커톤 같은 게 나와요. 핵데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업에서도 정기적으로 핵데이를 통해 가지고 하고 협업을 하고 시장을 검증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전체적인 팁들이 담겨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람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사업으로만 리빙랩 해커톤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나가서 계속 검증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빙랩 해커톤의 주역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해커톤의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뭐 지난번 대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해커톤의 본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모습, 왜 해커톤을 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는 꼭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려면 스스로 변화하는 기회가 이 리빙랩 해커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 관광문화체육과 서용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특강을 제안을 받고 여기가 동구청이 아니라 대덕구청인데 대덕구청에 가서 내가 이 동구의 관광 정책을 발표해도 되나 사실 이런 처음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처음 그런 경험이고요. 사실 구에 있으면 다른 구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청은 많이 가지만 다른 구청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대덕구청에 왔고요. 사실 저는 대덕구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중리동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동구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덕구는 사실 친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동구 관광정책과 콘텐츠 개발 홍보고요. 사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고 뭐 여러 장소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내실 텐데 동구는 사실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사실 발표를 하는 게 얼마나 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발표는 일단 관광문화에 대한 현황하고 그리고 저희 동구의 정책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해본 생태관광 프로그램 기획하는 부분 그리고 또 동구에서 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 환경에 대해 어떤 대외적 요소 부분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관광 수요가 사실 증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광 업계는 사실 위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당일 단위 또 1인 여행 단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동구에서는 이러한 관광 수요를 좀 흡수하기 위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작년, 재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한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들은 사실 부족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언택트 부분으로 사실 많은 관광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동구에서 사실 알려진 관광지들이 사실 많이 있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앞에 부분들은 사실 좀 딱딱한 내용이라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1인 크리에이터가 돼서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들을 확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는 관광 자원화 시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 제작이라든지 콘텐츠 제작 그리고 또 TV 프로그램에도 일부 이렇게 제작을 하는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 자원들도 굉장히 체험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실제 관광 코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저희 동구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관광 콘텐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그리고 차별화된 여행 콘텐츠를 선호하고 SNS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자연 친화적 스포츠 활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향상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4차 산업과 연계된 교육 문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사실 거창한데요. 그 중부권 관광 도시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4가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부 과제로 보시면 4대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가지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데요. 한 번씩 그 설명을 사실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자료가 혹시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네, 자료를 보시면 그 동구의 어떤 정책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실 4개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하실 때 요 추진 과제를 보시면 좀 저희 동구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가면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좀 떨리니까 잘 안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26개 과제들을 저희가 지도에다가 좀 표기를 해봤는데, 그 동구가 지금 현재 이 위치고요. 좀 위에는 사실 대덕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구와 대덕구가 이어지는 부분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대청호 부분 특히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덕구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동구의 관광 정책이나 관광 사업에 대한 어떤 지도에 대한 표기 부분이었다고 하면, 제가 그 중에서 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 사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구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청호인데요. 그 대청호 쪽에 그 기존의 관광객들이 그냥 머물고 바로 가는 그 관광객들이 많았다면, 이를 어떻게 좀 체류 시간을 연장을 하고 거기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사실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지역민들과 교류를 하고 거기서 체험 요소를 느끼고 음식을 먹어가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의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이제 자원과 예술가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대량 관광객들이 아니라 일부 좀 20인 미만의 어떤 관광객들로 투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거였고요. 25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대청호의 거점들을 들리고, 그리고 예술가들이 안내를 해서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뭐 3가지로 좀 나눠서 그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산책, 그리고 생태체험 테마여행, 여행북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테마는 좀 설정을 해서 그 관광객들의 니즈를 좀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이제 기획의 주안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은 지역민들이 좀 참여가 되는, 즉 최근에 공정관광이라고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설 집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설을 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어찌됐든 재미가 있어야 참여객들이 늘기 때문에 좀 색다른 체험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 예, 카페라든지 음식점 가시면은 이렇게 다 인증사 찍으시죠. 그래서 좀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미적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그런 음식점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는 아까 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여행, 저희가 다양한 곳에 여행을 하다 보면
좀 디자인이 확실히 눈에 띄는, 특히나 BI, 요즘에 BI라고 하는데요. BI가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사실 좀 어찌됐든 기념품을 만들더라도 하나 더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랩핑이라든지 뭐 BI를 개발해서 랩핑이라든지 서식류 디자인이라든지 뭐 현수막, 홍보물에 이렇게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워킹 그룹도 만들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을 해서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소개를 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객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SNS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재미있는지, 어떤 점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광 박람회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2017년도였는데요. 아직까지도 대전시에서는 똑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면 1년을 사실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문체부 쪽에서 잘 봐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오늘도 아마 투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뭔가 기존의 틀을 좀 깨는 듯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도전을 해보는 정신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구에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 그 관광을 중요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상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무원 신분에서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좁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회 트렌드하고도 사실 멀긴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좀 최근에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좀 넣어서 그 영상 콘텐츠를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 패러디물로 이제 강호동의 락기남이라고 예전에 그 좀 유명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패러디도 해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대사들을 기생충에서 이제 나오는 대사들을 좀 패러디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캠핑의 트렌드가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확산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대전에서도 몇 개, 대덕구에서도 사실 캠핑장이 있잖아요. 동구에서도 캠핑장, 상소동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예약을 주말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붐비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충주시청에 김선태 주무관이라고 뭐 유튜브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홍보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짝기남이라고 해가지고 그 짜파구리라는 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생충에서 이제 막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패러디해서 만들어 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소동 그 캠핑장 안에서 짜파구리를 만드는 거를 하되 대사로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도 조회수가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 상소동 캠핑장도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저 짝기남 찍은 데가 어디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벚꽃길이 그 대청호반 쪽에 그 대전 동구에서 보은군까지 이어지는 긴 벚꽃길이 있습니다. 그 뭐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긴 벚꽃길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언택트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들을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벚꽃 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저작년하고 작년은 이제 언택트로 사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영상들을 촬영을 해서 그 음악과 같이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 않더라도 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요즘에 배달 음식 좋아하시나요?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을 때가 있죠. 특히 이게 나가기 귀찮은 것보다 코로나 상황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배달의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배달의 동구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실제 그 동구청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배달을 시켜가지고 먹어보고 맛을 약간 평가해보는 이런 것들을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재밌게 찍었고요. 아직은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들이 요즘에 먹방을 되게 좋아하는 추세다 보니까 많이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동구 관광 자원을 또는 정책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관광 자원은 저희가 이제 동구 8경이라고 해서 동구에 있는 주요 관광지로 8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동구 8경을 어떻게 해서 그냥 사실 홍보하는 것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지진 않더라고요. 뭐 기존에 알려던 식장산이나 대청호, 소재동 카페거리 뭐 이런 쪽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 만인산이라든지 뭐 상소동 아까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 홍보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많은 뭐 정책이라든지 또 관광에 대해서 사업들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기획과 더불어 조금 더 친숙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동구 관광문화체육과의 서용재 팀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인데도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락처를 저희가 오픈톡에 열람을 하면은 혹시 이쪽에 관심 있어서 컨텐츠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직접 통화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연락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또는 대전에 오실 기회가 사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동구와 대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 음식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지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선은 대덕구와 동구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대덕구는 오정동 지역공원센터에 이성희 사무국장님과 현장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탐방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저희 그 오정동 대덕구 오정동 원도심 쪽 지역 탐방 전에 오정동 지역공원센터 신동호 센터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제 현장 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이랑 그 지역 현안에 대한 소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현장을 나가기에 앞서서 제가 전달 말씀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준비가 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간단하게 지역 지금 참여하시는 리빙랩 해커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면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때 저희 뉴딜 사업에서는 창업과 지역의 이제 소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현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고요. 예. 먼저 저희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딜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정책에 대한 이슈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요. 왜 대규모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이 됐을까라는 하나의 사회적 화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이 많아졌죠. 그래서 60, 70년대, 7, 80년대 사회적으로 굉장히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여러 가지 신도시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주택도 어느 정도 계속 보급이 됐는데 그때 이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됐던 도시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 쇠퇴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도심이 쇠퇴를 하고 주택이 노후되고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 상권들이 침체되는 이러한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발의 시대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역의 문화, 지역의 그런 장소성을 잘 살려서 그 지역에 특화된 어떠한 아이템들을 찾아서 지역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고 그 지역에서의 정주 환경에 다시 한번 개선이 돼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지역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13년에 법이 제정이 되고 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으로 지금 전국에 400개가 넘는 오정동과 같은 지역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아산에 뭐 현장 설명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덕구는 오정동을 포함해서 신탄진까지 현재 2개의 지역에서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은 크게 이제 4대 목표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제가 지금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대 목표 중에서 도시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주거복지 실현이나 사회적 통합, 도시 경쟁력 회복,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4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오정동에서는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에 침체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하나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리스타트업이라는 재창업에 대한 그런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시 경쟁력에 대한 회복을 하고 그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수립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정동 뉴딜 사업은 사업명은 지역의 주민과 청년 그리고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북적북적 오정엔 한남 청춘 스트리트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재생 사업에서는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일반 근린형에 속하고요. 사업 기간은 4년이고 저희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신 장소는 대덕구는 포함이 되진 않지만 이 시간 이후에 이제 현장을 탐방하시게 되면 오정동은 오며 가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약 300개 정도의 업체가 소공인분들이 밀집해 있는 소공인 집접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철물, 기계, 뭐 금속, 조명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시켜드리는 측면 하나와 그러면은 이 침체된 상권을 지역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들어와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게 저희 뉴딜 사업의 하나의 화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크게 목표를 3가지를 잡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거점을 육성하자. 2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 정주 환경을 다소 국가 최저 기준에 맞춰드리기 위한 생활 SOC를 확보해드리자. 3번째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도 역량 강화를 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서 이 공간을 운영 관리,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을 같이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3가지의 목표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화두는 1번과 관련돼 있죠. 지역 맞춤형 창업 지원.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창업 지원 저희 국가에서도 창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벤처부 관계부처에서 창업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역 맞춤형 창업 지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 대덕구 도시재생 사업단과 저희 오정동 지역공원센터 그리고 함께한 청년 그룹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을 같이 수행한 카이스트의 산업디자인학과가 같이 우리가 돼서 그렇다면은 지역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거점은 저희가 하드웨어는 조성이 되는데 이 하드웨어를 실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위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 창업 지원 기획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저희 활성화계 구상도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현안은 창업입니다. 저희 사업 내용도 이제 창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인데요. 창업, 어떻게 하면은 오정동 지역에 맞춤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창업 수요자의 니즈에 기반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지역의 소공인들에 대한 니즈 그리고 우리 오정동에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니즈가 있을까? 청년들은 오정동에서 창업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점을 조금 우려할까? 이러한 내용들에 기반을 해서 그렇다면 각 주체별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기반에 맞는 수요에 기반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죠.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각종 기존의 오정동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창업, 도시재생에 대한 문헌을 우리는 같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례라던가 아니면 각종 문헌 조사들을 실시를 했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 드린 건 혹시 나중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이러한 자료들을 혹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좀 많이 면밀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공인들은 어떠한 사업에 대한 니즈가 있을까라는 것들도 봤고요. 그래서 소공인들의 특화 창업 지원 아이디어 기반으로 좀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소공인 니즈를 공략하는 청년들의 신규 사업 창업 기회 영역으로 활용을 좀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 오정동에서 창업을 한다, 대덕구에서 창업을 한다 했을 때 기존의 소공인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소공인들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같이 협업하고 상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조금 분석을 했죠. 그리고 여타 우리 오정동은 이제 18년에 선정된 사업 지역인데 18년 이전에 14년 그 이전부터 지역 재생이나 아니면 도시 재생의 방식으로 그렇다면은 우리와 유사한 사업지는 어디에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시사점을 좀 도출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공간 및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소공인을 위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제 소공인들이 외부인들이 와서 체험하는 공간 이러한 좀 관광지화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투어리스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소공인들이 본인들의 기술력과 그러한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업역에서 그것이 하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관광지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공인들의 전문성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의 협업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사전에 조금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문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례 케이스 스터디였는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설명회가 진행되는 이 장소에 지역의 학생 창업자, 청년 기업 대표, 예비 창업자를 23명 모시게 되죠. 그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워크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청년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소공인에 대한 부분과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 두 부분이 소공인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필요로 할까 해서 소공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청년들이 잘하는 걸로 매칭해 주자. 두 번째는 소공인들이 잘하는 것을 청년들이 우려하는 것을 매칭해 주자. 이런 방식으로 조금 저희가 워크숍을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희의 그 인사이트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나도 오정동에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실제 창업을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예비 창업자, 아니면은 창업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등등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이 여기에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방안과 우려되는 건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디자인 싱킹 기법의 워크숍 툴킷을 제작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이 영상이 남게 되잖아요. 자세하게 보시면서 좀 인사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 청년 창업자가 이 오정동에 정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선은 제가 어제도 이제 학생 창업자를 만났는데 가장 필요한 건 유동인구이거든요. 그래서 고객 유입을 도와주는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고객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고객의 새로운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청년과 소공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사업체와 사업 아이템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사업체 간 협력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었죠. 그래서 비즈니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조금 촉진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실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협업에 대한 그런 관계, 구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오정동에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의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하기에 충분한 일감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비즈니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 창업자들이 현재도 이제 실제 하고 있는 지역의 축제라던가 이벤트를 기획하는 그런 단계에 활용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획 단계에 실질적으로 이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소공인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정동만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오정동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좀 테마를 잡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오정동 브랜딩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콘텐츠를 함께 개발을 한다면 조금 더 오정동에서 이제 창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저희가 5가지의 가상의 창업 테마를 좀 선정을 해서요. 5가지의 어떻게 보면 롤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우려될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해봤는데요. 마케팅 에이전시, 시장의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공인들의 사업 지원 니즈를 공략하는 창업을 한다면 어떤 게 우려되나요? 라고 했을 때 창업까지 할 정도로 오정동에 충분한 시장 수요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을 오히려 또 던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공인에게 마케팅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설명회나 아니면 사례집을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마케팅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좀 소위 말하는 통합 홍보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소공인들이 원하는 마케팅 지원 방식이 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공인 스쿨이라고 해서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교육 사업. 이거는 무엇이냐면 실제 소공인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숙련 기술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계신 소공인들과의 접점이 없기 때문에 소공인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게 근본적인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지 실제 이 워크숍에 참여한 청년들의 각각의 분야의 역량이 있을 텐데 그런 역량의 분야, 전문 분야가 실제 소공인들에 대한 교육의 수요와 맞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소공인들이 원하는 교육 유형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실제 그게 매칭이 된다면 정말 그거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주는 그런 방안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청년 전문가 제도를 둔다거나 코디네이터 아니면은 구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사업 코디네이터인데요. 이거는 소공인 분들의 사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소공인 분들이 단순히 본인들만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다라는 게 인식이었어요. 뭐 창업진흥원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벤처부 뭐 이런 데서 실제 소공인 분들이 하시는 그런 자영업 방식의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실제 함께 하시고 특구나 아니면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제도들조차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아니면 지금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소공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공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그러한 것들 정책에 대해서 함께 컨설팅을 하거나 함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시는 거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공인을 위해서 오프라인 정보 채널을 좀 확대해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공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공간 컨시어즈라고 해서 공간 관리 운영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유 공간 지금도 이제 저희가 있는 대덕구 청년벙커는 대덕구의 유일한 이제 청년 공유 공간인데요. 이러한 공유 공간을 이제 원하는 소공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구상하고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소공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문 장비나 특수 목적의 공간 운영은 기존에 있는 소공인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청년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 3D 프린터나 그냥 간단한 레이저 커팅기 정도는 우리가 이미 많이 상용화가 되고 보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이나 아니면은 실습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정말 조금 전문성이 있는 아니면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들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소공인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공간 관리에 필요한 업무는 일반 분야와 전문 분야. 일반적인 건 정말 그냥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전문 분야는 청년들이 할 수 없는 거는 위탁을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네트워킹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정동을 알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소공인들과 시너지를 내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거는 어떠한 발단이냐면 실제 오정동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역에 계시는 소공인분들과 지역의 청년들이 굉장히 분절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을까라는 취지에서 그러면은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매니저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죠. 그런 것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지역의 주민과 소공인이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공간적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온오프라인에서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우선은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이 바라보는 지역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오정동은 잠재력은 좀 많아 보이지만 아직은 청년들에게는 낯선 환경이다라는 게 하나의 그런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 소공인의 전문성과 결합한 새로운 창업 아이템에는 관심이 많은데 교육, 마케팅 등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있지만 소공인에는 좀 특화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우려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좀 어렵다. 소공업이라는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청년 계층이 바라봤을 때 기존에 있는 소공인분들은 중장년 계층의 세대 간의 그런 차이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을 느꼈고요. 그렇지만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오정동이라는 공간, 소공인 특화거리, 직접지구는 오정동은 멋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은 소공업이라는 막연한 인식만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말 소위 말하는 장인, 뭐 수공예 쪽으로 정말 30-40년 동안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기술력, 그런 것들도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같이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테마도 구상을 하셨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청년에 대한 니즈를 봤는데 그럼 이 청년에 대한 니즈를 지역의 소공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조사를 했죠. 지역의 소공인분들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거보다는 좀 사실 생업이시잖아요. 생업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기엔 너무 어렵고 바쁘다라는 거예요. 실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셨다가 저녁까지 장사를 하시는데 그 이후 저녁 시간까지 내가 투여를 해서 어떤 거를 배우고 학습하고 익히기에는 굉장히 바쁘고 어렵고 그럴 만한 여력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교육이나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디지털 기술, 사실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범용화됐다고는 하지만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접속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금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다. 교육보다는 나는 나의 어려운 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해. 내가 어떤 걸 배우고 학습해서 하기보다는 실제 내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저희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계시는 소공인분들이 많은 수혜와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보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인식은 너무 일회성으로 치우친다. 내가 한두 번 참여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개선이 효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청년들이 뭐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나는 소비되고 한 번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 자문이나 제공, 청년들이 와서 교육을 해주는 거는 일회성이나 소규모 일감으로 받아들여서 참여 의사는 좀 낮으신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 실제 청년들이 조금 관심이 많은 지역에 대한 마케팅이나 오정동에 대한 브랜딩을 하는 그런 접근에 대한 그런 테마들은 조금 필요성을 낮게 생각을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떠나서 정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 상권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나 스스로가 굉장히 이 업을 운영해 나가기 바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알려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여력도 안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장인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실제 철공예라던가 뭐 수공예를 실제 우리 오정동 상권에서는 3, 40년 하신 소위 장인급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당신들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는 보유 기술이나 대한 그런 것들에 자부심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 정도 해. 나는 어느 누구보다 이 분야에서는 정말 내 기술은 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자체적으로 상품화가 된다거나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늘상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나는 너무 이런 것들을 오래 해서 충분히 기술력으로는 나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무형의 가치를 활용한 지역 특화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시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지원 사업이 단순히 그냥 소공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많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소공인들의 그런 니즈가 잘 반영이 된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청년들은 잠재력은 좀 많아 보이지만 아직은 낯선 환경인데 같이 해보고 싶은데 아직 이 중장년층의 소공인들과는 아직은 좀 친해지기 어렵고 소통하기 어려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구도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소위 오정동은 힙할 수 있다. 뭔가 이게 화두가 될 수 있고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공간적으로 매력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소공인들은 이렇게 청년들이랑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새롭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너무 어렵고 바쁘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언어, 디지털 문해력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어렵고 굳이 내가 이걸 함께 해야 될까?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바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정말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두를 던져 드렸는데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말씀을 나눈 오정동 소공인 분들이 실제 계시는 상가를 걸어 보시면서 저희 이제 거점인 오정 상생하우스나 창의 공작소를 가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드린 이런 발표 자료는 굉장히 텍스트가 많고 해서 나중에 이제 리뷰를 해보시면서 꼼꼼하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예선 때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조금 많은 정보를 조금 담아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대덕구랑 그리고 함께한 이제 전문 기관에서 함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기획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실제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실행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예산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커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각종 아이디어들을 좋은 양질의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그 오정동 지역공원센터에
이성일 사무국장님이 자세하게 대덕구의 현황에 대해서 우선 탐방 가기 전에 현황을 먼저 브리핑을 해주셨고요. 저희 그 유튜브로 특강하신 분들에 대한 질의사항이 올라왔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구 관광 정책과 문화관광 정책과의 서영재 팀장님 특강 중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이 정책적으로 중요해졌는데 관광 같은 경우 버스 자동차에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탄소 중립 관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둔 내용이 있나요?라고 질문이 왔는데 서용재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향후 동구 내부의 관광 셔틀 버스를 전기 버스로 운행할 계획이 있고 환경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조금 지원하려는 그렇게 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관광지 내 플로깅 이벤트를 통해서 쓰레기 줍는 친환경적 관광객 활동들을 조금 활성화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청호의 협평마루라고 하는 환경 리사이클링 전시관을 두어가지고 환경의 소중함을 보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이고 내년까지 준비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2021년 청년 리빙랩 해커톤 청년이 만드는 도심의 내일에 관한 그 현장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그 대전대학과 선문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도심의 내일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함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하는 선문대학교 이희원 센터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지역문화혁신센터장 맡고 있는 이희원 교수입니다. 이번에 대전대학교랑 두 번째로 리빙랩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이제 제목도 청년이 만드는 도심의 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늦게 이 전반부에 좀 무슨 일이 어디 들렸다 오느라 늦게 왔고요. 오늘 이제 대전대 진행하는 걸 보니까 현장에서 오정동과 동구 쪽에서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현장의 상황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현장 둘러본다고 하는데 사실 리빙랩이 막연하게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현장 맞춤형으로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또 도시 재생과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 가서 보고 이후에 오늘 하루에 다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방학 기간이라든지 또 해커톤 하기 전까지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조금씩 급하게 할 건 아니지만 천천히 주변의 상황 파악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출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더 현장 맞춤형으로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고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하지만 쌈박한 이런 아이디어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정교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해커톤을 하는 9월달 해커톤이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멘토들이 붙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메이킹 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쌈박한 아이디어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기존에 제출했던 아이디어를 약간은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시로 질문해가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선정된 참여팀은 해커톤 예선까지 질의응답을 수시로 할 수 있게 오픈톡을 개설해 놨으니까 오픈톡에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2020년도에 저희가 예선전을 이곳 대덕구청의 청년 벙커에서 운영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 주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직 장소에 대한 것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지금 안 좋아진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장소는 결정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저희 청년 벙커에서 예선전도 활동을 했고 지난번 저희가 사업 설명회 때 청년 벙커에 박희태 대표님께서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참석하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희태입니다. 네. 네. 사실 예정이 없던 인사여가지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현장 설명회 하면 청년들이 조금 이번에 예선을 잘 통과해 주셨는데요. 아이디어가 좀 더 구체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좀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을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요? 네,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고개를 한 15분을 움직이시네요. 네. 사실 9분 정도밖에 안 오셨는데 네, 아무튼 현장 설명회에서 조금 이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셨던 것을 구체화하고 좀 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탐방을 하면서 내가 이 지역을 어떻게 좀 발전시키거나 내가 여기에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을 좀 구체화하는데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시면은 지금 이제 이 벙커 밖으로 나가서 벙커 밖으로 나가서 지금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이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오셨던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정동 도시재생구역에서 청년 정책이나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참여해 주신 또 여기 안 계신 청년분들께서 이 오정동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면요. 아마 개인적으로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선 통과하신 청년분들 축하드리고요. 예선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참여하신 분들 다 소개하면 좋겠는데 공무원분들은 일정이 바쁘셔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덕구의 서조은 주무관님하고 정윤희 팀장님이 오셨었는데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셨고 서영재 팀장님도 질문 답변만 하시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셨습니다. 얘기 안 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 답사는 온라인 실황 중계는 못 하고요.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해서 대전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만드는 도심의 내일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편 현장 설명회가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 대덕구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 뭐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들을 리빙랩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선 이제 저희가 이 사업에 이제 그 결선에 선정될 분들의 심사도 1차적으로는 요 범주에서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요 범주에서 심사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오셔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예, 그래서 저희가 총 40개 팀이 예선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예선은 오신 분들은 모두 인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무박 해커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선 이렇게 해서 선발된 20팀은 무엇을 하든 다 상을 받게 되십니다. 대체적으로 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다음.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 대전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좀 많이 보시고 또한 선문대학교 링크 사업단 지역문화혁신센터 공지사항을 보시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도 게시를 곧 할 예정이니까 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에 리빙랩이라는 그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오늘 현장 설명에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선 청년 벙커에서 시작한 현장 설명회와 오종 상생하우스, 오종 창의 공작소를 통한 오정동 코스를 직접 탐방하기 전에 처음에 저희 그 오정동 지역공원센터 신동호
센터장님을 메시고 가기 전에 잠깐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의 출발하기 전에 설명을 듣고 출발하고요. 3분 후에는 온라인 접속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참여자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나왔는데요. 오정동에 대한 이제 설명을 우리 사무국장 이성일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이 다소 이제 좀 어렵게 진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을까 약간 우려가 되고요. 현장에 나가시면은 지금 말씀을 들은 것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이 사업 전체를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이성일 사무국장이 발표하신 그 내용의 기획 의도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각 도시별로 특별히 낙후된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 기준이 예를 들면 빈집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든지 또 노령화가 얼마나 지속이 됐는가.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있는 데는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처럼 이 사업지구로 지정되지가 않아요. 전국에 약 400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지구는 그러한 지표로 봤을 때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오정동은 특히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좋은 여건이 아니죠. 그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창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공인, 그러니까 공장이죠. 공장에서 제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떻게 청년들을 여기에 동원해서 많이 참여하게끔 창업활동에 참여하게끔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깊이 있게 하셨는데 그 외에도 공인 외에도 중요한 테마 하나가 상인입니다. 여러분 이따 가시면은 88번 길이라는 양쪽으로 상가가 쭉 들어서 있는데요. 공장도 있고요. 그 길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킹해가지고 좋은 안을 제안하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그 창업 외에도 2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들 간에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 그 문제는 스스로 또 발굴해야 되겠지만 여러 번 보시기에도 주민들이 협력해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그 결과물로 나올 수 있고요. 3번째는 뭐냐면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길거리 오늘 아침에 제가 가가지고 제초제를 좀 뿌리고 왔어요. 분무기를 갖고 길가에 그 잡초가 자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도로를 걷다 보면은 보도를 걷다 보면 울룩불룩 해가지고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다니기에 불편해요. 특히 여성들이 하이힐 신고 함부로 걷다가는 넘어집니다. 또 야간에 또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이 함께 있다 보니까 소음이 있습니다. 제조업 활동에 관련된 소음이 있고 또 공장에서 내놓은 각종 쓰레기 이런 것들을 대문 앞에 내놔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불결하게 하고 또 심지어 이 방역에도 문제가 되는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업 활동 이 3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 3가지 범주 속에서 그 외에도 좋습니다. 뭐 꼭 도시재생 사업에서 내걸지 않은 그런 테마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시청이 거의 끝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오늘 특강해 주신 분들을 찾아뵙고 해커톤 관련해서 질문이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특강해 주신 분들의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저희 그 1차 패스한 그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거기에서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혹시 상세한 필요가 있다면 오늘 강의 특강하신 분들은 초청을 단톡방에 아예 하는 방향도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온오프 2021 청년 리빙 해커톤 현장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직접 가는 오프라인 현장 설명회는 영상 촬영을 해서 아까 그 공지사항 링크할 수 있는 저희 대전대학교 공지사항에 링크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 청년 리빙랩 해커톤 청년이 만드는 도심의 내일 현장 설명회는 마치고 바로 현장 탐방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